개인정보의 개념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술을 시연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국민 혜택 사례를 담은 리플릿도 제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초연결로 지능화된 세상을 가능케 하는 기반인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5G는 세계 각국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년 3월에 5G 상용화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도의 국제표준 제정, 주파수 경매, 공동구축 활용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토록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지능화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글로벌 선도국에 비하여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핵심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와 현재 AI 기술 한계를 넘는 차세대 유망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난제 해결 등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의 도전 경쟁형 R&D를 확대 추진하고 인공지능 특성화 대학원 신설, 대학연구센터의 AI 연구 확대 등을 통해서 최고급의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구축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가 산업과 사회의 지능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산업 서비스들이 현행 법령상 제약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 친화적 규제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산업의 진흥화 혁신 프로젝트이 부처마다 파편적, 중복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 일관된 목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다부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겠으며 일자리 교육 등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R&D 혁신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R&D 성과가 연구실을 넘어서 최종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R&D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3대 전략 또 8대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R&D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연구자 중심 자유공모형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의 연구기회도 확대하는 등 연구자 성장 단계에 맞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R&D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 행정의 R&D 전 프로세스를 연구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을 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을 통해서 R&D 개선 과제를 범부처로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와 행정을 분리하여 연구기관이 행정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시장 실패 영역인 기초, 원천 및 공공수요 R&D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업 R&D는 세제, 금융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지역 R&D는 지방정부 주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시 R&D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중시하고 조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위주의 기존 투자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산, 인력, 제도가 함께 연계된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 비관리 시스템 등을 통합 정비하여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각 부처에 분산된 성장 동력 사업을 13대 혁신 성장 동력 분야로 체계화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기술 및 시장 여건과 기업 수요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 문제 해결형 R&D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미세먼지 침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 ICT 융합 프로젝트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확인 및 검증, 대국민 소통 방식으로 근본적 대처 방안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보고드린 R&D 혁신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업무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민 장관님 직접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보다 많이 진전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분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1분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3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과 우리 간부들의 답변 시간은 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되 대신 요점 중심으로 또 의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박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박맹우 의원입니다. 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안심이 좀 됩니다. 정부 연구 개발, 정부 연구 과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정부 연구 개발 지출 비용은 적은 편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예, GDP 대비 4.23% 됩니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뭐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위를 이스라엘로 한 4.25% 된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2위 정도 됩니다. 절대 금액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형편에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뭐 상대적인 비율이기는 하나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민간 연구개발 지출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효과를 확실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더니 국가연구과제 평가 방법 또 지원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있어서 건의 삼아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얼마 전에도 정부가 국가연구과제를 결과 중심 평가보다는 과정 중심을 하겠다는 거는 아마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국가연구과제 기획하고 설정하는데 보면은 중복과제를 배제하고 있죠. 중복과제. 네. 중복과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범위 내에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안전한 과제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혁신성이 떨어지는 과제가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 중복 예를 들면 AI나 무슨 무료 AI 이런 무인 차량 운행 이런 거는 굉장히 혁신성이 있고 실패 확률도 높지만 중복을 피하다 보면은 한두 군데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과제를 던져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건져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중복 과제를 지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중에 답변 뒤에 좋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 지원 방법도 너무 정부 주도적이다. 정부가 기획하고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시간이 1, 2년 이렇게 해서 과제 선정에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지방의 현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대한 어떤 감안해서 지방도 참여시킨다든지 그 과정을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제 성공률이 97% 이래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평가 방법을 꼭 성공만 가지고 따질 게는 그 과정을 중시하자. 실패한 프로젝트 그 과정에 나온 산출물들이 굉장히 우리 어떤 연구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빅데이터화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자산화해서 공유하자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 과제는
꼭 중복과제를 배제한다는 것보다도 참 이 전체 틀 속에서 경계를 자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중복과제보다도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전체 성과를 연결하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통합을 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위해서 옆에 계신 우리 이 과기혁신본부를 만들어서 주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정부 주도력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탑다운의 정부 주도보다는 버텀업으로 그렇게 상향식 과제 쪽으로 연구자 주도로 가는 것도 그 한 부분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R&D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이번에 새로 다 담은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마 장관님 부처 의지만 확실하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연구자 중심의 이게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게 결국 실행의 문제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도 이 실행 문제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위험성이 있지만 혁신 주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시간 조금 더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성실한 실패 이런 것도 인정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예, 광고명 인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타 문제인데 예타 정말 이건 우리 과기부 말고도 다른 어떤 사업 면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많은 혼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국가연구과제 특히 이쪽 4차 산업혁명 부분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한 신산업이나 미래지향적인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좀 면제 범위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에. 예.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울산에 있어서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예를 먹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3D 프린팅 연구원 이거 한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 예타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타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선해양 미래산업연구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 두 가지 우리 실무자도 계신데 한번 내용을 보시고 예타 면제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한번 면제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뭐라도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지금 BC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확 베풀어 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타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가령 기술 쪽 평가와 그 다음에 재무적인 관점에서 BC 분석의 비율이 지금까지는 그 재무적인 관점에 좀 비중을 둔 부분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옮겨옵니다. 그렇게 하고 예타 기간도 굉장히 단축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로 가기 전에 짧은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1소위원회가 8일 날은 제2소위원회가 시작하면서 3월 달에는 우리 4차 산업혁명 특위의 소위원회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또 많은 제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책 및 입법 권고안을 아젠다별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와 또 정부에 또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여러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지금까지 특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열정을 보여주신 만큼 또 소위원회 활동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고 또 정책 및 입법 공고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난 28일 날 공원법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이 김성식 위원장님이 기재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통과가 돼서 과학기계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법안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어떤 내용을 혹시 담을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가요? 그거는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저기 출연연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 일단 예산 상황에서는 저희 혁신본부에서 저희 그 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통합적으로 함으로써 과학 그 출연연 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구축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연구 현장의 다양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PBS 문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출연연들과 같이 이제 협의 과정을 계신가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대부터 그 연구원들이 기다렸던 법안 통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행할 때 기대 못 미치는 것이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언론에는 25개의 출연 연구소만 해당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전문 연구 기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법안을 낼 때는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수연구원 연장 문제도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풀겠다고 답을 주셨었기 때문에 이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구 현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행정처리 로드가 너무 많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이유가 연구 규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하는 게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공동관리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느끼는 것은 112개 규정이 따로따로 논다고 느끼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이유나 조치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이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이 보고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거라든가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일을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알프스라는 게 R&D의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았습니다. 획기적으로 페이퍼 복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자 중심에서 줄여주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연구 행정 프로세스를 줄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규정을 통일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100개를 1개로 줄였다 이렇게 발표는 돼 있지만 현장에선 그걸 못 느낀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동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부처에서는 그 공동관리 규정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규정 자체를 법안으로 올려서 다른 부처도 쫓아올 수 있게 실질적인 구성력이 있는 공동관리 규정을 해줘야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 프로세스가 안 줄어드는 것이 감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세스 상에서는 꼭 안 해도 되지만 감사하러 나와서 그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만들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그거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 그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통합할 부분도 통합을 하고. 근데 문제는 역시 실행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서 그 연구 현장에 그런 부분 한 번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실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공동관리 규정보다 조금 높은 단계 같이 이제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현재 이제 연구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좀 더 연구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다음에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문제는 늘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 그 혁신본부 차원에서 R&D에 대한 감사가 일반 다른 예산 감사하고 좀 특별히 달라야 되는 그러한 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감사원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요. 어떤 혁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 연구 프로세스를 줄여주기 위한 그 법안에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볼 거는 많은데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도 이제 그게 있습니다. R&D 추진 그리고 이제 기초 연구 확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 연구비가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이 당초 그 박근혜 정부 때 세웠던 예산보다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혁신본부나 그 정통부 장관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R&D 혁신에 대해서 전문가들 공청회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초 연구를 하려면 조금 시간을 오래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계연도 단위로 연구 관리도 하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또 제일 최장으로 가는 것들도 뭐 과기정통부에는 조금 그 긴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 나 이런 쪽에는 다 최대 3년 정도의 그런 그 연구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장기화시키는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십시오. 예, 우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혁신본부장이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망이 없는 부분은 결국 그 각 연구기관의 R&R하고도 굉장히 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연구기관의 이 소위 존재의 이유, 그 기관이 뭘 하기 위해서 있냐는 것을 가지고 1차 전체 워크숍을 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정리가 되어져야 칸막이가 실질적으로 없어지지 않느냐. 사안별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연구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그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금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좋은 하나의 챌린지지 않느냐. 제대로 R&D 자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지금까지 많이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점도 있다.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거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신뢰를 얻어가면서 내년서부터는 그런 부분 좀 확대하도록 설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또 보충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기초연구는 작년에 한 800억 정도가 원래 예산안부터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2,800억 정도, 90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랜트 같은 경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도 의원님에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기부에서는 가장 긴 게 9년짜리 그랜트이긴 한데요. 아주 일부만 있고요. 대부분 3년인데 저희가 5년 정도에 되는 사이즈도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반갑습니다. 예. 대통령 직속위원회하고 주무부처 사이에 있던 그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 업무 책임 문제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환경노동위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하고 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사이 업무 공조가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과기부하고 지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이에 지금 현재 업무 협정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뭐 사실상 초기에 다소 서로 소통이 좀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역할이 잘 정리돼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아직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있죠. 지속적으로 뭐 해나가면서 컨플릭트가 있는 부분들을 자꾸 좀 해소해 나가겠죠. 그러나 상당히 많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일정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스터 플랜이나 액션 플랜 일정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어떤 일정 말씀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체 전제된 정책에 대한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액션 플랜 등. 전체 그림은 뭐 아이코리아 4.0이라는 틀 속에서 박았습니다만은 끝이 없는 엔드레스지 않냐. 그러나 그 틀 속에서는 분명히 과제별로 명확하게 일정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국회 지금 특위에서 건의안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좀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는 있는 건가요? 뭐 사안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뭐 크게 우려되는 문제가 제시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하고 또 관련되는 굉장히 폭넓은 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이나 산업 측면에서 다 커버되지 못하고 결국 교육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복지 결국 기술 산업혁명이 아니고 결국 사회혁명 그다음 문화혁명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가버넌스나 거기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그러다 보면 기술이 또 우선이 되어지고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것은 국가 시스템 전체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문제, 특히 문화 이런 문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보고 내용 중에도 보면 독일의 노동 4.0 사례를 드시면서 공론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 그중에 노동자의 대표 자체가 지금 현재 위원회나 이런 논의 과정에 이제 빠져 있죠. 초기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멤버로 노동계가 빠져 있은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꼭 위원회 멤버가 아니더라 해도 노동계가 의견을 넣는 것은 또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말고. 그래서 다만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초기에 노조가 같이 참여한 이유는 또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위원회 참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고 일자리위원회가 특히 같이 횡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규제 혁신 5번 발의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보셨는가요? 보도자료 봤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과기부하고 요 지금 현재 우리 당하고 협의할 때 어느 정도 같이 협의가 됐나요? 그 부분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그 이후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 대신해 드릴까요? 예. 양환정 실장입니다. 예,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그 규제 혁신을 위해서 신경민 의원님께서 먼저 법안을 저희 융합법과 관련해서는 발의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네 가지 법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국조실에서 당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했던 원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주셔서 그 수정안을 중심으로 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 혁신 5법 중에서 과기부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안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개인정보 일단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그런 조화나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건가요? 이제 그 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원칙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전 허용 사후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제 샌드박스로 얘기되고 있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그다음에 임시 허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루고져 있고요. 이제 그 법안이 된다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서 개인정보 부분도 일부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니, 거기 보면은 법안 자체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주요 내용 중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러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내용 모르시나요? 이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법안의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수정을 하시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비식별 조치 또는 익명화 조치를 전제해서 가야 된다는 그 내용을 더 추가를 하셨던 걸로 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하는 단계에서는 서로 간 협의가 없었습니까? 답변 되시고 장관님 지금 현재 어쨌든 개인정보 지금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요 전체의 어떤 관례 중에서 지금 과기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원칙이나 그런 게 입안이 돼 있나요? 어떤가요? 해보죠. 기본적으로 방향은 그 개인정보의 이 상업적, 산업적 활용에서는 지금보다는 많이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나 또는 암호화를 하더라 해도 아직까지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신뢰 과정을 통해서 해소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상업적 활용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DNA 중에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들도 산업적 활용하는데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의 소위 지능화 관련해서 상당히 해답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벽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득 노력과 신뢰를 얻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수고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고해 주신 그 핵심 쟁점 6가지 중에서 네 번째 이 규제 혁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은 지능화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타파하고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유연한 규제 체계로 전환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라든지 또 이 액티브엑스 제거 이런 거를 이제 제안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나 액티브엑스 제거 등은 이 정부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했다가 그렇습니다. 아무 예. 성과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이 정부에서는 특별히 성과를 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선 액티브엑스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금융 쪽이라든가 보안 쪽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 2020년까지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더 좀 잘 빨리 땡기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정부와 다른 결과를 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 공공부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느끼는 이 갈라파고스적 규제, 네. 이걸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는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죠. 어느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기존 산업하고 신규 어떤 산업하고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산업의 이 규제는 대체로 기존 사업자들하고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그런 문제를, 사회적 갈등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갈라파고스 규제 틀 속에 있어서는 산업을 육성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인데, 이를테면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자동차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규제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은 아예 규제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속에서 스타트 기업들이고 뭐고 가서 사후에 규제 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5G 시대에 새로 생기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요, 이제 공적 업무 처리에서 공공부문서를 우리가 접수할 때 공공부문에서 거의 지금 HWP 한글 파일만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것 같습니다. 뭐 젊은이들의 PDF 파일이라든지 워드로 좀 제공하고 싶어도 그게 잘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공공 부분에 계신 분들이야 익숙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민간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뭐 국내 기술을 보호한다는 참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이걸 좀 개방을 해서 경쟁을 시킨다면 이 부분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고수하실 생각인가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확인을 조금 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HWP만을 요구하는지를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 속에서는 이제 HWP를 요구합니다만 민간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그것만 접수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은 그게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제가 확인해서 좀 만약에 그것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도해도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우리 장관님이 이제 민간 부분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이 장관님이 되셨기 때문에 양쪽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민간 부분에 계셨을 때 우리 정부의 R&D 투자 규모라든지 그 관리 효율성, 비효율성하고 들어와 보시니까 실제로 느끼는 그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던가요?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비효율 측면에서 참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싶습니다. 기업은 분명히 돈이 되는 쪽에 투자를 하게 돼 있고요. 정부는 꼭 그런 것보다도 기업이 하지 않는 쪽이라든지 또는 투자의 회수 기간이 굉장히 길다든지 투자의 회수가 불확실하다든지 이런 쪽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실패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R&D를 집행해야 되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도전은 받고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장관님은 정부 부분에서는 뭐 장기적인 텀으로 한다고 그러시지만은 실제 교수들이 느끼는 거는 정부가 너무나 단시일 내에 성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예, 그거를 좀 이제 양쪽을 경험하셨으니까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 부처 전체가 이 부분을 이제 집행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처 간의 협력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는데 장관님 최근에 뭐 다른 부처 장관님들 좀 만나서 의논 좀 했습니까?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다른 부처 관련 부처 주관 부처 장관님으로서 다른 부처 장관들 만나서 좀 4차 산업 발전에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자주 합니다.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혁신 본부를 만들어 놓고 그 역할이 범부처적인 컨트롤타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있다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두고 대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장관님끼리 만난 거 있지만 그 실무국장이나 실장끼리 어떤 협의하고 의논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회의체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메커니즘을 만든 것은 사안별로 뭐 그 타스크 형식으로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컨트롤 타크하지만 다른 부처의 실국장과 간의 어떤 그런 협의체가 좀 상설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보관 내용 중에서 AI 전문 인력이 20년까지 4,50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또 같은 보고서에 쭉 보면은 22년까지 이런저런 교육제도를 만들면은 1,450명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대체 교육부하고 협의한다는 말이 안 되죠. 4,500명이 부족한데 4,500명 부족한 전문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진지하게 대학원 설립이라든지 인력 양성을 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 AI 쪽뿐만 아니고 교육부하고 인력 육성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 협의는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또 큰 틀에서는 이제 인력 육성 프로그램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사회부 총리하고 제가 또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4,500명이 부족하면은 4,500명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게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됩니다. 4,500명이 부족하다고 해놓고는 그 프로그램 양성에는 보면은 1,450명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가 봐도 이 보고서가 부실하다. 보고서 쓴 면마다 쪽수마다 다른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4,500명이 부족하면은 1,250명 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한 하겠습니까? 이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부처 간의 장관님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타이트하게 부족한 인원이 예상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 학제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IT 산업을 일으킬 때 절대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에 반도체 계열 1,000명 이상을 대학 신입생을 뽑아서 미래 IT 산업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산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장한 각오로 교육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족한 인력이 판단되면은 거기에 따른 학제 개편이나 대학원 신설 문제가 뭘 좀 나와야 되지. 4,500명 필요한데 뭐 이들 놔두면 1,200명 온다. 이 정도 보고서 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안이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부족한 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특화대학원 5개 만드는 부분은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협의가 교육부하고 완료됐습니까? 완료는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장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걸 뭘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민간의 R&D 투자가 자꾸 IMF 이후에 최저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민간 기업의 R&D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도 조금 관련돼 있는 것 같고요.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3조 8%에 5.5% 줄었는데 방안에 보면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하겠다는데 정부가 법인세를 더 올리는 민간 R&D 위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R&D 투자가 위축된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정부가 추정되는 법인세 인상액이 구간 2조였는데 실제로는 4조 정도 큰 기업이 세금을 더 냅니다. 이것이 민간 R&D 위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좀 더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입장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법인세 인상이 더 계속 진행되면은 민간 투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장관님 기초 연구는 공공 부분에 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또 한 분야 가면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또 공공 분야가 R&D 한다 그러면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초 과학하고 생활용품 만드는 그 R&D하고 모순됩니다. 생활용품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 보고서 만드는 사람들이 일관성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초과학에 공공 분야가 집중 투자하겠다 놓고 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공 분야가 주도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네. 그 답변 좀 드릴까요? 네. 국민 삶의 질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를테면은 그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 환경, 먹는 거 문제 등등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학 기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까지 비껴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 기술로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도 하고 적극적으로 과학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다루자 하는 측면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필요한 게 기초과학도 필요할 테고요.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전체를 갖고 어떤 일관성 문제 이런 걸 안 따지기 때문에 네. 읽는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읽혀지는 겁니다. 기초과학에 투자를 집중하겠다 해놓고 또 다시 국민청와대 또 참여 질 이런 분들 신경했다는 모순되는 주장이에요. 나중에 다시 도중에 논하겠습니다. 네, 백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일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홍일학 의원입니다. 장관님,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자 컴퓨터 쪽하고 양자 통신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가 R&D 관련해서 좀 비중을 낮게 가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 부분 R&D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는가요? 당연히 저는 그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이 이렇게 작년까지 좀 투입됐다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의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5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내년 3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겠다 했습니다. 하겠다고 하시겠는데 지금 이렇게 상용화될 경우에 장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 화해에 장비가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빈껍 떼기만 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3월까지 5G 상용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기술 수준, 우리 준비 상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3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은 5G로 인한 여러 가지 서비스 시장과 새로운 그 단말 쪽의 시장을 우리가 진입을 늦추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거를 3월 정도로 설정을 하고 역으로 이제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3월에 상용화되려면 우선 단말이 나와줘야 되고요. 단말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 통신 장비가 하웨이와 노키아, 그다음에 에릭슨, 국내 이제 업체로는 삼성 네트워크 요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번에 제가 MWC 가서도 다 네 군데를 들리면서 확인했습니다만 대체로 하웨이가 좀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상용화로 땡기면은 하웨이 좋은 일 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인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앞에 스몰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가급적 우리 국내 중소기업 위주로 그렇게 끌어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또 되는 게 우리 주파수를 경매를 하고 주파수 할당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끝내겠다. 이제 대체로 그렇게 보면 이제 표준이 또 있는데 표준은 난 스탠드얼론의 표준이 작년 연말에 또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걸 역으로 풀어도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지만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게 의지입니다. 네, 국내 있죠? 중복과제. 네. 중복과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뭐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범위 내에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안전한 과제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혁신성이 떨어지는 과제가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중복 예를 들면 뭐 AI나 무슨 무슨 무료 AI 뭐 이런 무인 차량 운행 이런 거는 굉장히 정말 혁신성 있고 실패 확률도 높지만 중복을 피하다 보면은 한두 군데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과제를 던져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건져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중복 과제를 지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중에 답변 답변 뒤에 좋습니다. 그거 네. 하고 그다음 지원 방법도 너무 정부 주도적이다. 뭐 정부가 기획하고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시간이 뭐 1, 2년 이렇게 해서 과제 선정에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지방의 현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대한 어떤 감안해서 지방도 참여시킨다든지 그 과정을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제 성공률이 97% 뭐 이래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평가 방법을 꼭 성공만 가지고 따질 게는 그 과정을 중시하자. 실패한 프로젝트 그 과정에 나온 산출물들이 굉장히 우리 어떤 뭐 연구 투자로서의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빅데이터화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자산화해서 공유하자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 과제는 꼭 중복 과제를 배제한다는 것보다도 참 이 전체 틀 속에서 경계를 자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복 과제보다도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전체 성과를 연결하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통합을 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위해서 옆에 계신 우리 과기혁신본부를 만들어서 주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정부 주도력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탑다운의 정부 주도보다는 버텀업으로 그렇게 상향식 과제 쪽으로 연구자 주도로 가는 것도 그 한 부분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R&D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이번에 새로 다 담은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마 장관님 부처 의지만 확실하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연구자 중심의 이게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게 결국 실행의 문제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도 이 실행 문제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위험성이 있지만 혁신 주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시간 조금 더 주세요. 예. 그리고 또 뭐 성실한 실패 이런 것도 인정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 광고명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타 문제인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구축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연구 현장의 다양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PBS 문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출연연들과 같이 협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대부터 그 연구원들이 기다려왔던 법안 통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행할 때 기대 못 미치는 것이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언론에는 25개의 출연연구소만 해당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전문 연구기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법안을 낼 때는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수연구원 연장 문제도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풀겠다고 답을 주셨었기 때문에 이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구 현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행정 처리 로드가 너무 많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이유가 연구 규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하는 게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공동관리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느끼는 것은 112개 규정이 따로따로 논다고 느끼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이유나 조치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이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이 보고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거라든가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일을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프스라는 게 R&D의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았습니다. 획기적으로 페이퍼 워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자 중심에서 줄여주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연구 행정 프로세스를 줄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규정을 통일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100개를 1개로 줄였다 이렇게 발표는 돼 있지만 현장에선 그걸 못 느낀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동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부처에서는 그 공동관리 규정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규정 자체를 법안으로 올려서 다른 부처도 쫓아올 수 있게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는 공동관리 규정을 해줘야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 프로세스가 안 줄어드는 것이 감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세스 상에서는 꼭 안 해도 되지만 감사하러 나와서 그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만들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그거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 그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통합할 부분도 통합을 하고. 근데 문제는 역시 실행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서 그 연구 현장에 그런 부분 한 번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실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공동관리 규정보다 조금 높은 단계 같이 이제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현재 이제 연구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좀 더 연구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다음에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문제는 늘 현장에서 개인정보의 개념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술을 시연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국민 혜택 사례를 담은 리플릿도 제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초연결로 지능화된 세상을 가능케 하는 기반인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5G는 세계 각국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년 3월에 5G 상용화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도의 국회 표준 제정, 주파수 경매, 공동구축 활용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토록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지능화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글로벌 선도국에 비하여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핵심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와 현재 AI 기술 한계를 넘는 차세대 유망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난제 해결 등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의 도전 경쟁형 R&D를 확대 추진하고 인공지능 특성화 대학원 신설, 대학연구센터의 AI 연구 확대 등을 통해서 최고급의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구축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가 산업과 사회의 지능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산업 서비스들이 현행 법령상 제약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 친화적 규제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산업의 진흥화 혁신 프로젝트가 부처마다 파편적, 중복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 일관된 목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다부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겠으며 일자리 교육 등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R&D 혁신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R&D 성과가 연구실을 넘어서 최종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R&D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3대 전략 또 8대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R&D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연구자 중심 자유공모형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의 연구 기회도 확대하는 등 연구자 성장 단계에 맞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R&D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 행정의 R&D 전 프로세스를 연구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을 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을 통해서 R&D 개선 과제를 범부처로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와 행정을 분리하여 연구기관이 행정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시장 실패 영역인 기초, 원천 및 공공수요 R&D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업 R&D는 세제, 금융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지역 R&D는 지방정부 주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시 R&D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중시하고 조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미래유망 기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위주의 기존 투자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산, 인력, 제도가 함께 연계된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 비관리 시스템 등을 통합 정비하여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각 부처에 분산된 성장 동력 사업을 13대 혁신 성장 동력 분야로 체계화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기술 및 시장 여건과 기업 수요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 문제 해결형 R&D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미세먼지 침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 ICT 융합 프로젝트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확인 및 검증, 대국민 소통 방식으로 근본적 대처 방안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보고드린 R&D 혁신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업무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민 장관님 직접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보다 많이 진전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분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1분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3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과 우리 간부들의 답변 시간은 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되 대신 요점 중심으로 또 의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박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박맹우 의원입니다. 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안심이 좀 됩니다. 정부 연구 개발, 정부 연구 과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정부 연구 개발 지출 비용은 적은 편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예, GDP 대비 4.23% 됩니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위를 이스라엘로 한 4.25% 된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2위 정도 됩니다. 절대 금액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형편에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뭐 상대적인 비율이기는 하나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뭐 민간 연구개발 지출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효과를 확실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더니 국가연구과제 평가 방법 또 지원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있어서 건의 삼아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뭐 얼마 전에도 정부가 국가연구과제를 결과중심 평가보다는 과정중심을 하겠다는 뭐 그런 아마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뭐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국가연구과제 기획하고 설정하는데 보면은 중복과제를 배제하고 예타 정말 이건 뭐 우리 저 과기부 말고도 뭐 다른 어떤 사업 면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많은 혼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국가연구과제 특히 이쪽 4차 산업혁명 부분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특수한 신산업이나 미래지향적인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좀 면제 범위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에. 예.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울산에 있어서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예를 먹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3D 프린팅 연구원 이거 한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 예타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타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 두 가지 우리 실무자도 계신데 한번 내용을 보시고 예타 면제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한번 면제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도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지금 비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확 베풀어 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뭐 이 자리에서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타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가령 기술 쪽 평가와 그 다음에 재무적인 관점에서 비시 분석의 비율이 지금까지는 그 재무적인 관점에 좀 비중을 둔 부분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옮겨옵니다. 그렇게 하고 예타 기간도 굉장히 단축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로 가기 전에 짧은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1소위원회가 8일 날은 제2소위원회가 시작하면서 3월 달에는 우리 4차 산업혁명 특위의 소위원회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또 많은 제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책 및 입법 권고안을 아젠다별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와 또 정부에 또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여러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지금까지 특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열정을 보여주신 만큼 또 소위원회 활동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고 또 정책 및 입법 공고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난 28일 날 공문법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이 김성식 위원장님이 기재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통과가 돼서 과학기계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법안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혹시 담을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가요? 그거는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출연연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 일단 예산 상황에서는 저희 혁신본부에서 저희 그 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통합적으로 함으로써 출연연 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움직일